지금 숙제 두 번째 거 있으니까 안 냈던 사람들은 아무튼 신경 써가지고 제때 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질문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이버 클래스 올리든 아니면 뭐 찾아와서 물어보든 이메일로 하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올라왔던 것은 이제 숙제 관련해서 KNN 알고리즘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였는데, 사실 저번 시간에 내가 간략하게 좀 빨리 하긴 했지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못한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아주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노트 내가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올려놓은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KNN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노트를 보면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KNN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 인스턴스 베이스드는 말 그대로 인스턴스에 기반한 학습. 그래서 인스턴스라 하면 이제 주어진 데이터니까 데이터 가지고 그냥 학습이 됐던 뭐가 됐던 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KNN 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nearest neighbor 아니면 nearest neighbor 앞에 K를 붙여가지고 K nearest neighbor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뭐 슬라이드 보고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개발적인 설명 저번 시간에 했듯이 다시 한번 하자면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니까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는 제일 최근접 이웃이 되죠.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최근접 이웃인데 앞에 K를 붙이면 K개의 최근접 이웃. 근데 이웃의 기준이 되는 게 어디로부터의 이웃이냐면 이제 나중에 테스트하고 싶은 어떤 데이터로부터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클래시파이 하고 싶은 데이터를 주면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재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이웃을 K에게 골라가지고 그걸로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알고리즘 쓰려면 거리 개념이 있어야 돼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써도 되고 아니면 어떤 척도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KDLS 네이버, KNN이라고 얘기하는데 KNN 알고리즘에서 하는 일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로부터 제일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면 그 K개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 레이블을 가지고 다수결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K개의 제일 가까운 샘플을 보고 그것들이 나타내는 클래스 레이블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리그레션, 좀 일반화되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다. 그러면 비슷하게 클래스 레이블도 하나의 어떤 값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K개의 제일 가까운 이웃을 찾는 것은 동일하고 각각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값을 봐서 그냥 제일 속편하게 평균치를 리턴을 해줘요. 이따 뒤에 수식을 보고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가 됐건 아니면 어떤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문제가 됐건 제일 가까운 K개의 이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 쓴다. 그 개념적으로 아주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이게 뭐 단순한 알고리즘이긴 해도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옵티멀 알고리즘보다 뭐 많이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2배 이상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분포 정보가 다 있다고 칠 때 그거를 사용해서 제일 얻을 수 있는 최대치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학습이라 하면 별로 하는 일은 없다. 단지 그냥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학습 데이터를. 맨 밑에 써 있는 거는 on the fly라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그런 얘기죠. 그 different approximation을 다른 approximation을 그냥 실시간으로 해준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approximation을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해주는 거죠. 그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때 그걸 보고서 분류를 하던 아니면 뭐 펑션 값을 주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레이지 러닝이라 그래요. 슬라이드 뒷부분에 나오는데 게으른 학습이다. 평소에는 학습 단계가 별로 없고 그냥
트레이닝 example 기억만 할 뿐이고, 이제 일을 좀 하는 것은 실제 분류하거나 제너럴라이즈 할 때, 그때 즉각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해준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온더 플라이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맞춤형 어떤 답을 주는데 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컬하게 보는 것도 있고, KNN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으로 보는 거니까 들어오는 퀘리에 비해 비춰봐서 그것의 로컬 지역을 그때그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답을 준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Nearest Neighbor KNN 알고리즘은 그 러닝에서 들어가는 노력은 별로 없다. 근데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 공간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클래스파이 할 때 좀 비용이 든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니어리스트의 개념이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을 찾는 척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엘토놈, 해밍 디스턴스, 비트로 표현됐을 때 그것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디스턴스, 뭐 기타,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디스턴스 메저나 매트릭을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굳이 KNN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이상한 값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성능 안 좋다, 특히 안 좋다, 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디스턴스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부적절한 애트리뷰트, 직역을 하면 부적절한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코멘트입니다. 알고리즘을 보면 아까 이미 내가 다 설명한 거예요. KNN 방법. 그래서 패턴이 XP로 표현이 되어 있고, 디스턴스 메저가 뭔지는 모르지만 D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P번째 데이터하고 R번째 데이터의 디스턴스는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 이건 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하고 비슷하죠. 여기에 이제 루트만 씌우면 실제 디스턴스가 되는데, 각 이걸 벡터로 보자면 각 벡터의 엘리먼트 와이즈 차의 제곱의 썸이 되는 거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KNN 알고리즘이 해주는 일은 학습 단계에서는 별로 할 일 없고 그냥 저장만 한다. 분류를 할 때 XQ가 query 인스턴스, 분류하고자 하는 인스턴스가 XQ라고 들어오면 그때 해줘야 되는 것은 K게인 nearest neighbor 찾아야 되니까 그것을 찾아라. 찾는 게 찾았더니 만약에 X1부터 XK까지 찾았더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최종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정해라 라는 겁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일부러 어렵게 쓴 것 같이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델타는 밑에 설명이 있듯이 델타 A, B는 A하고 B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오메가, W같이 생겼지만 오메가하고 F of XI. F of XI는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I가 데이터 인풋이고 그것의 아웃풋 레이블에 해당하는 게 F of XI다. 오메가는 클래스의 셋을 얘기를 해요. 요거의 대문자는, 여기 써있듯이 대문자는 클래스 레이블의 셋을 의미를 하고 거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값이 가장 커질 때의 그 아규먼트를 찾아주는 게 argmax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보고 그것이 제일 커지게끔 해주는 요 오메가를 찾아서 리턴을 해주면 그게 XQ를 넣었을 때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돼요. 주어진 아웃풋 레이블이 있고 여기 요거 그 다음에 그것하고 오메가하고 같아지는 것의 개수를 세는 거죠. K 중에.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했는데 그냥 아까 내가 설명을 했듯이 X1부터 XK까지를 하나씩 봐가면서 그 각각의 클래스에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 클래스가 몇 개가 됐는지를 보고 그것이 제일 커지는 값일 때의 그 클래스를 리턴해주면 된다. 그게 KNN이죠, 결국. 역시 이해 가나요? 그 아까 설명한 거를 염두에 두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숙제할 때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바로 요 개념으로 K의 nearest neighbor만 찾으면 돼요. 이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리그레션 하겠다. 아까 이것도 아마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학습할 때는 별로 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는
K개를 그 클래시피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찾아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값을 그냥 더해서 평균으로 해라. 이 부분 설명했습니다. 자, 설명 다 했어요. 더 이상 뭐 할 건 없고 뒷부분은 이제 좀 그거의 베리언트예요. KNN의 베리언트들로서 여기 써있듯이 디스턴스 웨이티드. 디스턴스로 가중치를 준 것으로 KNN을 돌린다.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KNN은 K 안에만, Nearest Neighbor KNN 안에만 들어가는 패턴들은 다 동급으로 치죠. 근데 이제 그 K 안에서도 가까운 애가 있고 먼 애가 있을 테니까 좀 가까운 애한테는 가중치를 더 줘서 걔의 값으로 좀 쏠리게끔 하는 그렇게 해주는 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니까 그 개념을 넣은 게 Distance Weighted KNN이에요. 차이점은 가중치 W를 여기다 추가한 것밖에 없고 가중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가중치는 높은 값을 거리가 작을수록 줘야 되니까 거리, 아까 요 D는 거리 함수였고 거리 함수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줘서 그걸 사용하면 된다. 마찬가지 리그레션 할 때도 여기 W를 써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KNN일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K가 지금 5개일 때 여기 보면 패턴이 5개죠. 마이너스 3개 플러스 2개 그래서 5n은 K가 5일 때 그거일 때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요 XQ가 여기 있으면 아이고, 이것의 클래스는 마이너스가 3개 플러스가 2개니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보로나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1nn, one nearest neighbor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있듯이. 그것이 의미하는 디스전 바운더리를 그려준 게 이 그림이에요. 이걸 보로나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선들로 이루어진 영역들은 이 점들이 관할한다. 다른 말로는 예를 들어 이 안에 속하는 모든 포인트들은 얘를 따른다. 얘가 제일 가깝다. 이쪽은 얘가 제일 가깝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클래스로 간다. 장단점, 장점, 학습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 타겟 펑션을 학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펑션이 뭔지 모르지만 타겟 펑션이 좀 복잡해도 레이저 러닝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퀘리에 국한된 로컬하게 쳐다보면서 복잡한 펑션도 구현할 수가 있다. 정보 잃어버리는 거 없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사용되니까. 단점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제 분류할 때 테스트 페이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죠. 피처 값이 많이 이상한 게 있으면 좀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기본적으로 커버 안 한 것은 나중에 시험이나 그런 데 내지 않겠지만은 그 상식으로 레이저 러닝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레이저 러닝 아니면 그것에 반대가 되는 이글 러닝 우선 K는 대표적인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테스트 할 때 그때 비로소 뭔가를 해서 학습을 해서 학습했다고 치고 그거 가지고 결과를 주는 것. 이걸 러닝 그 이외에 우리가 흔히 보는 모든 알고리즘 오늘 볼 뭐 디스턴트리 같은 거 다 이걸 러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을 주어지면 그 전체 모든 데이터셋을 아우르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죠.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네, 교수님 지금 질문 관련된 뭐 질문이라도. 지금 질문 가능할까요?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은 질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추가를 한 건데 이 정도로 하고 뭐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질문 내가 안 들리네. 잠깐만. 질문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질문 혹시 지금 아, 들려요. 예. 어, 네, 그럼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벨이랑 디스턴스 간의 관계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가 좀 레이블하고 디스턴스 관계, 지금 질문은, 강의 노트 다시 보면, 레이블이, 예를 들면 5페이지를 보면 레이블에 해당하는 것은 요 오메가예요. 그건 이해가 가나? 아, 네, 데이터, 오메가도 마찬가지, 오메가도 그렇고, 요 f of xi도 마찬가지고, 지금 클래스 레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샘플 자체는 여기 써 있듯이, 이것이 샘플, 내가 지금 아무리 해도 모르, 쉐어가 아니니까 쉐어로 다시 잠깐 가면, 지금 이것에 해당하는 게 데이터고, 앞에 부분이 인풋, 뒤에 부분이 아웃풋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면 뒤에 거가 레이블이 되죠. 레이블은 그냥 이고, 그다음 아까 질문이 이거랑 뭐였더라? 디스턴스. 디스턴스와 디스턴스. 네, 디스턴스는 이거는 이제 관계는 없고, 요쪽에서. K의 nearest neighbor 찾아야 되니까, XQ라는 게 들어오면, 걔로부터 데이터셋에 있는 그 모든 패턴을 보고서 거리를 구해서 소팅을 쫙 해야죠. 이거 구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KNN 구현해라 그러면 뭐 금방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들어오면, XQ 들어오면은 데이터셋 안에 있는 모든 XI 하고의 거리를 쫙 잰 다음에 솔팅해서 작은 것부터 큰 쪽으로 솔팅을 한 다음에 위에서 K개를 쳐내면 되죠. 그죠? 그때 사용되는 게 디스턴스 메저가 될 테고,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그렇죠? XP하고 XR이 있다면, 지금 XP니까 이걸 만약 XQ라고 생각을 하면, XQ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셋 안에 있는 모든 XR하고 거리를 재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XP하고 XR 사이 두 개의 패턴 사이의 거리를 잰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여기서 N은 이제 사이즈, 디멘션을 얘기하는 거고, 요 P하고 R은 패턴의 인덱스고, I는 그 피처의 인덱스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피처까지 다 일일이 하나씩 뺀 다음에 제곱해서 썸해주는 거죠. 아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죠. 그렇죠?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또 다른. 교수님, 그 애니 디멘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는 디멘션이라는 건 내가 설명 자세히 안 했는데, 여기 바로 위에 보면은 인스턴스 X가 있는데,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데이터 샘플이고, 그 위에 여기 있네. n 디멘셔널 인스턴스 스페이스. 인스턴스 스페이스 우리가 처음에 용어 얘기할 때 있겠죠. 인풋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n 차원이다. 그러니까 피처가 n 개가 있다, 그 안에. 그래서 네, 인스턴스 X가 있으면 n까지 간 거죠, 지금. 요거 좀 타이포, 요거 소문자고 요거 대문자인데 요거를 소문자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요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이거 L이죠. 요거 I입니다, 요거. I는 1부터 K. K개의 nearest neighbor를 보고 그거의 클래스 레이블을 보는 거죠. X, I 번째. 요 I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디멘션까지 같은 거고, 여기서는 L하고 요게 L로 생각하면 돼요. 뒤에 모든 식들 다 지금 여기는 L, 여기는 I로 나와 있는데, 그거 고치면 됩니다. 답이 됐나? 디멘션? 교수님, L이 어딘지 어디 부분 L. 말씀하시지? 슬라이드 쉐어를 또 나왔지. 그 5페이지 보면은, 다시 갈게요. 슬라이드 쉐어 가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죠?
네, 그 L하고 뒤에 I인데 이게 L하고 여기도 L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이상하다고 봤어야 될 텐데. 아, 아까 누가 썼건 화면 공유가 안 돼서 어디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알아들었죠. 네. 네, 공유를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번거롭긴 한데 아무튼 모르면 코멘트 여기다 치도록 좀. 선생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 8쪽에 그 식 밑에 보면 whenever xq가 이제 knn xq에 안 들어갈 때 그 밑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그냥 회계를 한다는 건 말인가요? 그게? 어, 그러니까 제가 네, 무슨 질문인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네네. 조금 이상하네요. 벌써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시하도록. 아, 네, 알겠습니다. XQ가 KN은 근데 그것만 뭐 직역을 보면 돼 있는 걸 그대로 보면 그 XQ의 KNN에 속하지 않을 때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데이터에 있는 거를 KNN을 찾아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케이스는 없죠. 학습 데이터의 학습 정확도를 볼 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면 될 겁니다. 또 다른, 그건 내가 몰랐네. 간단한 알고리즘이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이해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 정도 하고 저번 시간에 설명하던 걸 이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퀴즈 본 거 보니까 뭐 다수가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그 A 프라이 알고리즘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설명을 하고 갔는데도 한 절반 좀 안 되게는 잘한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도 좀 못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은 페이스로 갈까 그럽니다. 그 저번에 얘기하던 거 이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 하면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연관성 뭐 규칙 마이닝 연관된 거란 얘기고 뭐 룰이고 찾아내는 거니까 그게 모티베이션 장바구니 분석 이런 얘기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가게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히 물건이 뭐하고 같이 팔리는 게 어떤 종류의 물건들이 같이 팔려나 그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살펴보는 이유는 매장을 어떻게 꾸밀까 거기에 한번 쓸 수도 있고 그 광고죠. 광고를 봐서 소비자의 패턴을 봐서 이 사람이 같이 팔리는 게 있는데 특별한 거 그 중에 뭐 일부만 사간다거나 그러면 그거 맞춤 광고를 뿌려댈 수도 있죠. 매장도 비슷한 맥락이고 두 개를 살 때 좀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그러면 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찾기 위해서 매장을 한번 쭉 훑어야 되니까 많이 걷다가 우연하게 다른 것도 사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살펴본 알고리즘이다. 용어가 서포트니 컨퍼던스니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정의를 한번 보면 서포트 x, y, x는 y, x 사면 y 샀다라고 보면 x이면 y이던데 x를 구입한 사람은 y도 구입했다. 그러면 서포트 x, y는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 전체 그 사람분의 x, y 둘 다 산 사람. 컨퍼던스는 분모만 달라진다 그랬죠. 분모는 이제 x를 산 사람.
아이템 셋, 말 그대로 아이템의 집합이고, 앞에 K가 붙으면 KNM 비슷하게 K, 사이즈를 얘기했었죠. 그 아이템이 K게. 프리퀀시 아니면 서포 카운트는 아이템의 어크로스 프리퀀시, 출현 빈도수가 돼요. 그 특정 아이템이 얼마나 자주 출현했느냐, 몇 번 나왔느냐, 트랜잭션 안에 몇 개의 트랜잭션이 그 아이템 셋을 포함하느냐, 그 얘기 됩니다. 앞에서 미니멈을 넣으면은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프리퀀트하다고 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밑에 써 있듯이 frequent item set을 finding 한다. 뭐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 frequent item set finding이 API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내가 봐야 frequent 하다고 간주를 할 거냐. 의 기준이 되는 게 minimum support count가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LK하고 CK를 번갈아 가면서 막 구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미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그 9개가 있고 그 각각의 트랜잭션에 이만큼 아이템은 1부터 5까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각 트랜잭션당 뭐를 같이 샀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 미니멈 서포 카운트를 2로 주고 그 API 알고리즘을 돌려봐라. 알고리즘이 도는 방식은 CK 구하고 그 다음에 LK 구하고 그 다음에 CK 플러스 1 구하고 LK 플러스 1 구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C는 캔디데이트를 의미하고 K의 아이템 셋의 캔디데이트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중에 실제로 프리퀀트한 게 LK가 돼요. 그래서 이 예제는 내가 저번에 뭐 맨 위에 거 맨 밑에 거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리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C1, L1, C2, L2, 그 다음에 C3, L3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 그것을 해주는 것을 좀 포멀하게 나타낸 수도 코드가 여기 있는 API 알고리즘 코드예요. 보면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메인 프로그램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A priori GN, generation, 뭐 generator 그렇게 보면 A priori gen이 콜되고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안에 보면 has infrequent subset이 콜되고 그게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는 A priori 알고리즘을 써서 generate 해라. 근데 뭘 generate 하냐는 것은 이 콜 결과가 CK 들어가니까 CK를 만들어라. 그 아까 설명했듯이 K가 점점 커지면서 돌아가니까 시작은 L1을 금방 구할 수가 있죠. 물론 C1, 우리가 카운팅하면 되는 거고 L1은 하나짜리 프리퀀트 한 거니까 금방 이거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K가 2부터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해서 CK, 그 다음에 LK, 그 다음에 C, 그 다음 K, L, 그 다음 K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나온 모든 LK를 유니언에서 돌려주면 된다. 모든 사이즈에 대해서 유니언에서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현재 K에 대한 CK를 구하는 게 API 조인이고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거를 돌려볼 때는 C1로부터 C2를 구해라. 그럴 때는 일단 좀 예제가 좀 그렇고 C2로부터 L2로부터 C3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방식은 모든 컨비네이션을 막 단순 무식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템을 정렬할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정렬을 하면 DB에서 이 조인 개념을 써서 쉽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아이템이 I 1, 2, 3, 4, 5까지 있으니까 숫자의 순서대로 내가 작은 숫자를 앞에 쓰고 큰 숫자를 뒤에 쓰는 식으로 정렬을 한 거예요. 뭐 알파벳으로 온다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렬을 하면 우리가 2개짜리 2개를 붙여서 3개짜리를 만드는데 그때 2개짜리 뒷부분이 달라지는 것만 살펴보면 된다. 앞에는 같고 뒷부분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모든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요 I1, 2, 1, 3 두 개를 붙이면 I1은 똑같고 2하고 3이 달라지니까 I1, 2, 3이 나오게 돼서 여기 C3에서 이게 나온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I12, I15 가지고 I125가 나오는 거고 비슷하게 I23, 24 가지고 234가 나오고 235가 나오고 245가 나오고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뒤집혀서 I4가 맨 앞에 있고 그런 건 봐줄 필요 없다. 이게 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순서가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임의 순서를 잡아서 솔팅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제너레이션을. 그 가정하에 이 에이프레이션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LK-1로부터 CK를 만드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LK-1에 속하는 L1, L2 두 개를 뽑아서 살펴보는 거죠. 그 두 개를 붙일 수 있나 여부를 봐주는 게 이 if 문장이에요. 그래서 K-1의 사이즈면 K-2까지는 같아야 되고 마지막에 달라지면 걔들 붙여라. 그렇게 얘기가 되죠. 내가 아까 설명한 겁니다. 또 붙여라. 붙이고 붙인 것을 CK에다 넣으면 된다. 이게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붙여서 무조건 다 CK에 넣는 것을 하기 전에 has infrequent subset이 있나를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C를 지금 붙인 결과 여기 소문자 C인데 C 안에 infrequent한 subset이 있으면 그거 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enerate 하자마자 그 안에 빈번하지 않은 subset이 들어가 있으면 제거해라.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내가 사이즈를 K-1에서 K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확장하고 보니까 그 적은 사이즈에 프리퀀트하지 않은 게 있더라. K-1 사이즈에 프리퀀트하지 않은 subset이 있더라. 그러면 제 아무리 내가 거기다 뭘 갖다 붙여도 걔가 프리퀀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프리퀀트하지 않은 subset이 있냐를 봐주는 펑션이 여기 있는 거고 모든 C에 하나 작은 사이즈를 보고서 그게 LK-1에 있는 엘리먼트인지를 봐서 있으면 프리퀀트한 거고 없으면 인프리퀀트한 거죠. 그래서 없으면 그 인프리퀀트한 게 있다는 의미로 참이 리턴이 돼요. 그러면 걔를 그냥 무시하고 지금 만든 거 그냥 버리란 얘기예요. 아니면 집어넣고 아니면 CK에 애들을 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1, 2, 3을 붙여서 1, 2, 3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여기 2, 3, 2, 4 붙여서 2, 3, 4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2, 3, 4가 없는 이유는 인프리퀀트한 게 있으니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3, 4로 만들어진 걸 보면 3, 4 예를 들어 3, 4가 지금 0이죠. 그러니까 프리퀀트하지 않은 게 지금 있으니까 걔는 빼줘야 된다. 3, 4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프리퀀트한 L2에 그래서 다시 메인으로 오면 CK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A-프라이어리션을 통해서 나온 CK는 이제 적어도 프리퀀트하지 않은 सब셋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이제 캔디데이트셋이 잘 나온 거고 이제 캔디데이트셋을 카운팅해 주는 게 이겁니다. 그 카운팅 할 때는 DB 스캔을 한번 해줘야 돼요. DB를 한번 쭉 봐가면서 실제 지금 CK가 뭐에 해당하는지 이것에 सब셋이 되면 그것의 트랜잭션을 그 सब셋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트랜잭션이 있는 거니까 카운트 하나씩 증가시켜서 트랜잭션이 포함하고 있는 트랜잭션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카운트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주어진 파라미터 미니멈 서포 카운트 파라미터보다 커지면 LK에다 집어넣는 식으로 해줍니다. 예제를 보는 게 이 코드를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쉽죠. 근데 이 돌아가는 예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 부분이에요. 조인을 기계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하기 전에 조인된 결과가 인프리퀀트한 सब셋이 있으면 그건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룰 제너레이트 하는 거 저번에 설명을 거의 안 했는데 아주 빨리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컨퍼런스는 앞에 데피니션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분모가
A고 분자는 A and B죠. 그 여기 or를 써 있지만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아이템. 그래서 룰을 만들 때는 이제 frequent item set이 위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룰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스트롱한 룰이다. 스트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니멈 서포트 카운트도 만족을 했고 그다음에 미니멈 컨퍼던스라는 것도 만족을 한다. 컨퍼던스는 이건데 이것도 어느 파라미터를 줘서 어떤 룰이 있을 때 그것이 미니멈 컨퍼던스 파라미터보다 커지면 이것을 만족한다 그러고 그것이 미니멈 서포트 조건도 만족시키면 스트롱하다. 당연히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A면 B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샀으면 둘 다 샀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